안녕하십니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쉬운 경제 한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이것 탄소 섬유를 아십니까? 강철보다 10배나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이 검은 실 한 가닥. 이것은 단순한 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하늘을 나는 항공기, 심해를 누비는 잠수함,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원인 수소 탱크까지. 이 소재 없이는 그 어떤 첨단 산업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은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사실상 옆 나라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토레이 의사는 이 분야에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 장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 낚싯대나 골프채에 들어가는 저급 소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주선과 미사일에 들어가는 초고강도 Ultra High Strength 등급, 즉 T1000급 이상의 전략 물자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일본이 기침을 하면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멈춰야 한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조차 이 핵심 소재 앞에서는 철저한 을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공정은 철저히 블랙박스화했고 한국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소재 국산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의 계곡, The Valley of Death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신화는 기억하시지만 소재 산업의 눈물은 잘 모릅니다. 탄소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크릴 섬유를 1000도, 아니 3000도의 초고온에서 태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0.1도만 틀어져도 수천 톤의 원사가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처음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반도체처럼 조립하는 건 잘할지 몰라도 50년의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화학 소재는 어림도 없다. 그들의 비웃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공정에서는 불량률이 치솟았고 매일 수억 원의 연구비가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일본 것을 사다 쓰자는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깨운 것은 바로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공급망이 무기화되던 그 시기. 가장 믿었던 공급처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대한민국 산업계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 종속은 결국 경제 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가성비를 따지며 남의 물건을 사다 쓰는 쉬운 길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밤을 지새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기술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R&D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4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러진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전쟁의 놀라운 승전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심지어 미국조차 쉽게 내어주지 않았던 그 검은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한국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일까요? 단순히 실을 뽑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섬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극한의 공정 프로세스에 있었습니다. 탄소 섬유, 특히 우주 항공용 T1000급 초고강도 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지옥의 불길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가 되는 아크릴 섬유를 탄화, 카보나이제이션 시키는 과정은 1000도에서 시작해 3000도에 이르는 초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온도 차이입니다. 가마 내부의 온도가 단 0.1도만 변해도 혹은 실이 지나가는 속도가 0.01초만 달라져도
그 비싼 원자재는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초기 우리 연구진들이 직면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실을 10가닥 뽑으면 3가닥은 불량이었습니다. 불량률 30%.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수천억 원의 돈을 화로에 던져 태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라면이나 끓일 줄 알지 이런 정밀한 불 조절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난 50년간 장인 정신으로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 즉 암묵지 tacit knowledge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전의 서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였던 소재 부품 장비 사태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의 숨통이 끊어지는구나. 하지만 그 공포는 곧 분노와 오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다시는 기술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라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효성과 같은 민간 기업의 연구실에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쏟아졌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가마 옆에서 쪽잠을 자며 일본 도레이가 50년간 쌓아올린 공정 데이터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의 양만 수조 바이트 테라바이트.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데이터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일본이 5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단 14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반도체 DNA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식이 숙련된 장인의 감각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우리의 방식은 철저한 디지털이었습니다. 탄소 섬유 노즐의 압력을 제어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의 기압을 조절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노즐, 초미세 공정 제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정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노 단위의 반도체도 만드는데 이 검은 실 하나 제어 못하겠느냐? 우리는 탄소 섬유 공정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들을 투입했습니다. 사람의 눈과 손 대신 응모님 와린 야영 세아이신 인공지능 AI과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번씩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고 로봇이 미세한 압력을 조절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본력으로도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초격차 슈퍼갭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 같은 삼천도의 불길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검은 실이 뽑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H3065,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 기압. 이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였습니다. 일본이 너희는 절대 못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던 오직 선택받은 나라만 가질 수 있다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를 이실 한 가닥으로 들어 올려도 끊어지지 않는 괴물 같은 성능. 이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도레이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 개발 성공이 곧 해피엔딩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물건은 만들었지만 보잉과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좋은 거 알겠는데 너희 비행기에 써본 적 있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한국산 소재를 어떻게 믿지? 이 거대한 인증, 서티피케이션의 장벽.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이 이 난공불락의 장벽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뚫어냈는지 그 짜릿한 내수 돌파 전략과 우주로 쏘아 올린 반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돈방석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공 우주 산업은 보수적이다 못해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행기는 한 번의 결함이 곧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레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가 실험실에서 성공했다 해도 우리처럼 30년 동안 실제 비행기에 써본 데이터 레거시 데이터가 있느냐? 이것은 마치 갓 졸업한 천재 신입사원이 30년 경력의 베테랑에게 실력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만든 기적의 소재는 영원히 창고에 썩거나 낚싯대용으로 전락할 위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남들이 안 써준다면 우리가 먼저 쓴다. 바로 내수 돌파, internal breakthrough 전략이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 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 거대한 로켓의 가장 앞부분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페어링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페어링을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 섬유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1.5톤이나 줄였습니다.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미션.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실전 테스트, 라이브 테스트였습니다.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구친 누리호. 그 성공의 순간 효성 하이슨의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이제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품질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리호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력한 소재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K-디펜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2 흑표 전차, 그리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이 최첨단 무기들의 성능을 좌우하는 경량화, 라이트웨이터링, 기술의 핵심에도 바로 국산 탄소 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차나 전투기를 만들 때 일본산이나 미국산 소재를 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외교 관계가 나빠져서 부품 공급을 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소재로 우리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 셀프 리라이트 디펜스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소재 기술의 독립이 곧 안보의 독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군사 무기와 우주 로켓에 쓰여서 성공했다. 이것은 곧 믿고 써도 된다는 가장 강력한 인증 마크가 된 셈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국산 소재도 테스트해보고 싶다. 샘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효성이 개발 성공을 발표한 직후 일본 기업들이 은밀하게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격 안 깎아주면 우리 국산 쓸게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협상력, bargaining power.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가부찌앗과 대등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탄소 섬유의 진짜 파괴력은 저 먼 우주나 최전방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재 혁명은 이제 우리의 일상, 데일리 라이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파란색 버스, 그리고 미래의 도로를 지배할 수소차,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검은 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는 수소 경제, H-하이드로젠 이코노미와 우리 뒤를 무섭게 쫓아오는 또 다른 거대한 적, 중국 차이나과의 피할 수 없는 승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먼 우주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바로 도로 위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수소버스나 넥소 같은 수소 트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수소차의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 바로 수소 탱크, HH 하이드로젠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가 넘는 엄청난 고압의 수소를 안전하게 가둬야 합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탱크가 아니라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 강철로는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 탱크를 감싸고 있는 검은 실, 그것이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소 탱크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탄소 섬유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탱크 가격의 무려 70%가 바로 이 소재 값일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이 탱크용 탄소 섬유도 일본 도레이에서 전량 수입해 왔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일본 기업에 배를 불려준 셈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효성이 이 물량을 국산화하여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니 수소차 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충전소 보급도 빨라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미래에 타게 될 차가 더 저렴해지고 안전해지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이 검은 실 한 가닥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다 이긴 건가요? 일본은 이제 끝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하고 기술 격차를 좁힌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도레이는 여전히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넘는 괴물 같은 기업입니다. 반면 효성은 이제 막 9천 톤을 넘었고 2028년까지 2만 4천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원가 경쟁력,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영업망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등 뒤를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또 다른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차이나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제조 2025 전략을 내세우며 수조 원을 쏟아부어 탄소 섬유 공장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이미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품질은 좀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팔아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뺏겠다. 저가형 탄소 섬유 시장, 즉 낚싯대나 일반 스포츠 용품 시장은 이미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업 쉽빌딩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겪었던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 물량 공세로 가격을 후려쳐서 경쟁자를 말려 죽이는 전략, predatory pricing. 과연 대한민국은 이 샌드위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격차 프리미엄, 슈퍼갭 프리미엄으로 승부합니다. 중국이 싸구려 낚싯대용 실을 만들 때 우리는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T-1100, T-1200급 이상의 초고성능 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아파트 짓는 기술과 123층 롯데 월드타워 짓는 기술의 차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벽돌을 쌓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마천루를 올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효성은 현재 삼성전자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AI가 초당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강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 공정 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스 컨트롤은 중국이 돈으로만은 살 수 없는 오직 우리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일본의 50년 데이터와 중국의 자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필살기를 꺼내든 셈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효성이 전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생긴 일자리만 수천 개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 기술 혁명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 부품사, 물류사, 소재 가공업체까지 합치면 전북 지역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인재들이 몰린다는 말,
적어도 이곳 탄소 특화 단지에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전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닐까요?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살아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탄소 섬유를 활용한 경량화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차체가 가벼워지면 배터리를 적게 써도 멀리 가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듭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가 줄어드는 마법, 그 시작이 바로 이 전주의 뜨거운 가마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본 탄소 섬유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력, decisiveness, 3,000도의 불길을 14년간 견뎌낸 인내심, patience,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향한 집요함, persistence.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재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탄소 섬유가 전 세계 하늘을 날고 우주를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긴장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일본이 쳤던 그 기술의 감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탄소 섬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던 반도체 가스, 배터리 핵심 광물, 디스플레이 소재들을 하나씩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효성, 제2의 누리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흔히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반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은 없지만 그 자원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의 가마 속에서 단련된 검은 실처럼 우리 대한민국 산업도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50년 독점 소재였던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한국이 14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둘째, 이 성공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일본에 대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셋째, 국산 탄소 섬유는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이었으며 앞으로 수소차와 항공산업의 핵심 심장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작고 가느다란 검은 실 한 가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써내려간 이 짜릿한 역전극,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물건 속에 누군가의 땀방울과 눈물이 섞인 위대한 도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엔지니어들의 숨겨진 전쟁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이들이 천도의 불길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지수를 높이고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 응원합니다.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일본 기술력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